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중국 중부 지역인 이 허난성의 정조시 일대에 지난 20일부터 4월 동안 1년치 강수량이 해당되는 640mm의 비가 내리면서 이 도시 전체가 완전 초토화되고 26일에는 제6호 태풍인 인파가 중국의 최대 경제도시인 상하이, 직할시 일대에 상륙해가지고 최대 하루 500mm가량의 많은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26일 중국 기상국에 따르면 태풍 인파는 전날 낮에 상하이 남쪽의 저장성 저우산에 상륙해가지고 시속 5km에서 10km의 속도로 서북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이날 오전 6시에 항저우만 해상 위를 지나는 중입니다. 인파는 이날 낮 상하이 일대에 재상륙할 것이라고 기상국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파의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33m, 중심 기압은 975헥타파스칼입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전날 오전 8시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상하이와 저장성, 안후이성, 장수성 이런 중국 동부 연안 지역에 250mm에서 40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이날 태풍 인파가 저장성 저우산시에 상륙해가지고 피해가 속출했다고 보도를 했고요. 웨이보 같은 소셜미디어에는 이 공개된 사진을 보니까요. 태풍으로 수많은 나무가 쓰러지고 또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던 장면, 이런 장면들을 동영상과 사진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장성의 닝보시의 경우에는 국부적으로 강수량이 500mm가 넘게 쏟아지면서 수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고, 이 상하이에서도 강풍으로 곳곳에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고 내린 비 때문에 지대가 낮은 곳 도로 14곳이 침수돼 가지고 교통이 통제됐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상하이하고 저장성의 중심 도시인 이 항저우의 주요 공항은 25일부터 여객 운항이 전면 중단됐고, 이 상하이 일대 철도 구간도 통제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상하이의 주요 기차역을 오가는 이 고속철이라든지 일반 열차 운행이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26일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상하이의 각급 학교가 임시 휴교를 했고, 많은 기업들도 임직원들한테 임시 휴가를 주고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 상하이 등의 대도시에서 이렇게 태풍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은 최근 이 정조시 등 이런 허난성에서 발생한 수해 때 당국의 방관 때문에 수많은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비판이 중국 내에서 제기되면서 아마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태풍 인파는 이 상하이 일대 재상륙을 한 다음에 북상을 하고 또 저장성, 안후이성, 장수성, 산동성을 지나가지고 점차 약화되면서 아마도 31일께 이달 말쯤에 이제 소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기상당국은 전날에 이어서 26일에도 이 중국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오렌지색 경보, 황색 경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이 황색 경보는 4단계의 경보 체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이죠. 중국 기상당국은 또 중국의 동부 지방에 홍수와 산사태 위험을 계속 경고하면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 태풍 인파가 중국 동부 지역에 최소 일주일 가까이 머무르면서 엄청난 폭우를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홍콩의 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6일 이로 인해서 장수성과 저장성, 상하이 지역은 초비상사태에 돌입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부의 신상시 같은 경우는 하천 범람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이 저장성은 30여 개 시군에 이 홍수 경보를 발령했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특히 아직 태풍이 중심부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성에서는 강풍에 나무가 쓰러지고 야오강이 이미 범람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소셜 미디어들은 앞다퉈서 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이 중국의 중부와 동부 지역의 태풍 피해는 이제부터가 시작이고요. 앞으로 엄청난 피해들이 닥쳐오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중국 중부의 허난성에서 폭우로 인한 사망자가 25일 낮 12시까지 63명으로 늘었다고 당국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는 이미 850억 유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저우시에 폭우가 내렸던 지난 20일 오후 5시 45분께 이 지하철 5호선 열차가 운행을 갑자기 중단했죠. 멈춰서면서 발생했던 대형 참사. 이건 이 중국 정부 당국의 무관심과 무능으로 인한 인재라는 비판들이 쏟아지면서 당국도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 CNA에 따르면 자신을 철도 관련 업무에 종사한다는 한 누리꾼의 이제 이야기를 올렸는데요. 이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쭈후에 올린 글이 이렇습니다. 폭우 황색 경보가 내려졌는데도 자기 감투를 지키고 귀찮은 일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고 전철 운행을 강행하다가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더더욱 많은 중국인들을 화나게 하는 게 뭐냐면 지하철이 멈춰서고 1시간여가 지나가지고 열차 내에 물이 차오를 때까지 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죠. 24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당시 열차 안에 갇혀있던 퓨어리 씨의 생생한 증언을 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당국의 무능과 무관심을 질타한 겁니다. 이 퓨어리 씨의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지하철 내에서 겪은 참사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오후 5시 45분 열차가 터널 입구에서 정지한 후에 잠시 후 객실 안으로 빗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승객들의 탈출이 시작되었지만 그 와중에 미끄러진 승객은 급류에 떠는 애가 실종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당시 열차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리 씨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평소 사용하던 위챗, 그러니까 중국판 카카오톡이죠. 이 위챗으로 친구에게 위기 상황을 알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빗물은 계속해서 열차 안으로 쏟아졌고 이 1시간여가 지난 시점에 물은 어느덧 리 씨의 어깨까지 차올랐습니다. 아이들과 키가 작은 어른들은 좌석 위로 올라가 서야 했고 다급해진 일부 승객은 경찰서, 소방서, 친구, 가족 등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열차 내 전등과 환기 시스템도 꺼져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일부 승객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문틈에 얼굴을 갖다 대기도 했습니다. 아비규환으로 변한 컴컴한 실내를 비상등에서 나오는 불빛만이 흐릿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물이 리 씨의 목까지 차오르게 되니까 그녀는 친구에게 자신의 위챗 계정 비밀번호를 전송했습니다. 이대로 목숨을 잃을 경우에 가족 등이 자신의 계정에 접속해가지고 저장된 자료를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생각에 그랬다는 겁니다. 이처럼 리 씨가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있을 때 열차 안에 있던 다른 한 여성도 마지막 순간을 예감한 듯 자신의 아이를 품에 꼭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열차 안의 공기가 점점 고갈되니까 두려움을 느낀 승객들은 좌석 아래에 있던 소화기를 사용해서 번갈아 가면서 유리창을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이 깨졌을 때쯤 기적적으로 열차 밖 수위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몇몇 승객이 깨진 창문 틈으로 열차를 빠져나왔지만 리 씨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열차에 갇힌 지 3시간이 다 되어 갈 때쯤 마침내 구조대가 도착을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구조대가 열어 제친 열차 문으로 이제 구조가 됐는데 이 리 씨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좁은 통로를 따라서 이동한 끝에 안전한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씌운 내용입니다. 정조 지하철 당국에 따르면 이번 사고 열차에는 승객 500여 명이 타고 있었고 현재까지 사망한 승객은 12명, 실종자는 2명이다. 이렇게 집계됐다고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주민들은 그런 발표를 믿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지하철에 탑승한 것은 확인이 됐지만 아직까지 생사가 불투명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국은 또 참사 원인에 대해서 폭우로
인근 지역의 고인 빗물이 선로로 들어오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밝혔습니다만은 중요한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요. 지하철이 정차를 하고 3시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당국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냐 하는 겁니다. 그 참혹한 시간 동안에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승객들 스스로 탈출을 시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단지 지하철 피해뿐만이 아니고 정저우의 진강로 터널 사건도 이 중국인들이 분노를 키우고 있습니다. 22일 저녁에 침수된 이 진강로 터널은 차량 수백 대가 갇히는 사태로 발전했는데 문제는 약 2km의 터널이 물에 잠기면서 침수가 됐고 그 터널에 갇힌 차들이 아직도 다 끄집어내지 못할 정도로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km의 터널에 차가 꽉 차 있었다. 이거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기자가 23일 도착했을 당시에도 아직도 여전히 터널은 물에 잠겨 있었고 터널에서 차량들을 계속 인양하고 있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반중 매체인 대기원 15는 26일 이 중국어판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터널에서 버스가 인양되었는데 밖에서 내부를 전혀 볼 수 없도록 철저히 차단했다 그러면서 이 공안들이 현장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버스 안에 승차했던 많은 시민들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였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정저우 시가지에 사실상 계엄이나 다름없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폭우로 인한 피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폭우로 인한 피해는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26일 허난성에서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1140만 명이 넘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허난성 당국은 현재 82만 명 정도가 자택에서 대피 중이고 110만 명은 당국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가지고 그리 옮겼다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자, 문제는 이 피해가 마무리된 게 아니고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허난성의 허비시의 경우에는 이 신샹시의 후지아현 댐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대형 폭우로 이 후지아현 댐이 금이 가면서 붕괴 위기에 처하니까 하루에 주민들은 황급하게 뚝을 만들면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1차적 조치를 한 다음에 결국 그 댐을 폭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몇 개 마을은 완전히 침수가 됐지만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붕괴 직전의 댐들이 이거 하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신샹의 무에호라든지 닝고호 역시 범람 직전이어가지고 주변 마을들이 위태위태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의 구호 조치는 거의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중앙정부가 500여 명의 군인들을 허난성에 투입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피해 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중국의 소셜미디어에서는 허난성의 폭우 때문에 사망한 숫자가 당국의 공식 발표보다 최소 100배는 넘을 것이라는 내용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정저우의 터널에 차량 수백 대가 매몰되었는데 이 밤사이에 수상한 트럭들이 이 하얀 주머니 시체들을 싣고 나가는 장면이 목격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왜 정저우의 피해가 이렇게 극심했냐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도시들이 하수시설 자체가 워낙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 비가 조금만 와도 물난리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이 맥주 공장을 세우면서 하수 기반 시설을 철저히 한 칭다오의 경우 이거하고 완전히 대비가 된다는 거죠. 칭다오는 그런 수혜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실상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